극초음속 대한미사일 24발이 미 해군의 최첨단 USS 포드 항공모함 편대를 침몰시킬 수 있다. 중국 군사과학연구팀이 20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린 결론이라며 발표한 내용입니다. 24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중국어 저널 측시기술학보에는 중국 산시성 중베이대 연구진이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진행한 워게임의 상세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중베이대는 졸업생 상당수가 항공우주 방위산업에서 일하는 등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중국군이 사용하는 주류 워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벌인 20차례의 격렬한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적절한 전술과 무기를 사용하는 한 인민해방군이 3번의 공격 파동을 통해 USS 포드 항공모함 편대를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24발만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재래식 무기로는 침몰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해당 미군 항모전단이 비교적 적은 수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으로는 확실히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등장한 미군 함정은 제럴드 알포드호를 비롯해 타이콘데로가금 미사일 순양함 센제신토, 알레이 버크급 플라이트 2A 미사일 구축함 4척 등 총 6척입니다. 2017년 취역한 핵추진 항모 제럴드 포드호는 배수량이 10만 1,600톤으로 미 해군 함정 가운데 가장 크며 최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이름을 딴 포드호는 신형 핵발전 플랜트와 통합 전쟁 시스템, 이중 대역 레이더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슈퍼핵 항모로 불립니다. 전장 약 351m, 선폭 약 41m, 비행갑함 80m의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으로 비행기를 75대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건조 비용만 약 133억 달러, 약 17조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연구진은 20차례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 함정 6척 중 평균 대 6척이 3차례의 공격으로 파괴돼 미군 항모전단이 전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사용한 2가지 종류에 대한 미사일은 높은 고도로 순항하며 최고속도 마하 11에 도달할 수 있고 2번의 타격으로 항모나 대형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와 방어면에서 중국팀은 항공모함 전투단에 무려 264기의 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SM-3 중간 및 말단 요격탄도 미사일, 다중표적 추적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을 장착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위성과 연결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제한된 수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자체적으로 제한을 가했습니다. 결국 연구팀은 공격용 무기로 성능이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 2종을 선정했는데 모델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두 미사일 모두 최고속도 마하 11로 고고도를 순항할 수 있고 하나는 사거리 2000km, 명중률 80%, 하나는 사거리 4000km, 명중률 90%로 두 모델 모두 항공모함이나 대형군함을 2회명 중으로 침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격 전략으로 연구팀은 중국 남부와 중부, 북서부의 고비 사막 지역에서 6개의 발사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워게임 속 공격 방식을 살펴보면 인민해방군의 해상감시망을 통해 미 항공모함 전투단을 탐지 식별한 뒤 남쪽과 중앙에서 명중률이 낮은 극초음속 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해 미국 SM-3 미사일을 속여 탄약을 요격해 소진시켰다. 두 번째 파동에서는 북쪽과 서쪽 위치에서 더 정확한 극초음속 미사일 8발, 항공모함을 겨냥한 4발, 구축함을 겨냥한 4발을 발사한 다음 편대에 있는 순양함을 공격하기 위해 2발의 저정밀 미사일을 발사했다. 2라운드의 공격 후에는 일반적으로 4척의 선박이 생존하고 구축함은 미사일 레이더 신호를 크게 방해하거나 레이더 판단을 혼란시킬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방어무기와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 3파에서는 남은 표적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한 뒤 남쪽 진지에서 저정밀 미사일 6발을 추가로 발사해 전장을 정리했다. 연구팀과 일부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이 문서의 무기 성능에 대한 정보는 사실이며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워게임에서 나타난 해당 미사일의 성능은 지형, 기상, 다른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인해 실제 전투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한 항공우주 방위산업 엔지니어는 SCMP에 만일 이번 워게임에 사용된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의 데이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시뮬레이션의 질에 영향을 끼치고 부정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통일에 나서게 될 경우 중국군이 4개의 전쟁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중국이 화들짝 놀라는 눈치인데요. 최근 SNS에서는 중국의 군사잡지사의 편집인이자 20년 이상 국방교육에 종사해온 둥팡디엔빙이라는 SNS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타이완과 중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선 정보 방침에 어긋나는 글일 경우 차단 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은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완을 힘에 의해 점령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미일이 다양한 형태로 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우크라 전쟁에서 봤듯이 미국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무기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군은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나 일본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전쟁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전쟁이 난다면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번 기회에 충돌을 일으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한반도에서 중국이 싸운 것이 미국이 중국의 집 앞에 주둔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합니다. 즉 한반도에서 충돌 시 과거 6.25 전쟁 때처럼 동북부에 배치된 수천 대의 탱크와 전투 차량으로 북한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가 해양 영유권 분쟁 중인데요. 남중국해는 석유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요 해상 교역로이기 때문에 각국이 섬에 군대를 파견하고 기지를 건설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틈을 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인공섬들을 침범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인도와의 충돌입니다. 수년 전에 가랑 계곡에서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육탄전을 펼치며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로도 소규모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할 경우 역시 이 틈을 타 인도가 도발을 감행해 중국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SNS에서 떠돌고 있는 둥팡디엠빙이라는 전문가의 4개 전선론이 중국 보안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굳이 타이완이라는 조그만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전쟁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는 온건론과 왜 작은 섬 하나를 단번에 점령해 끝내지 못하냐는 강경론을 모두 이해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무력 통일에 나설 경우 자칫 동서남북에서 4개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에 군사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전쟁인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함으로써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내부 결속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군사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러시아가 빠르게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주변국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인데요. 외교적으로도 사방이 적인 중국이기에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중국이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국가 체제가 붕괴되면 과거 556국 시대처럼 다양한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국가를 만드는 수순으로 가는 것 말입니다. 중국이 여타 강대국에 비해 크고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며 실제로 독립을 원하는 민족들이 각지의 산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일절 없으며 이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더라도 진압하고도 남을 무력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압 행위에 따른 국제적 압력도 무시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경우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이지 국가의 총체적 붕괴나 혼란이 야기될 정도로 큰 문제이거나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불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공산당 독재 정권이 지금과 같이 가능할 때 이야기입니다. 대만 통일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가 수년간 전쟁 물자를 축내고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 수준으로 무너진다면 중국이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소련 해체 때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무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삼국지 연의의 첫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뿐 무릇 천하의 대세란 나뉜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지 오래되면 틀림없이 다시 나뉘는 법이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